사회초년생이라 나부터 이런 정리해고 대상이 됐나? 너네 꼴도 보기도 싫으니까 합의금 받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기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좀 구분을 해야겠다. 약간 럭키비키의 마인드로 안돼 이렇게 완전 럭키비키잖아요. 안녕하세요. 각자의 다른 면을 나누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팟캐스트 사이드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이드비의 스토리텔러 희수, 스토리텔러 미림입니다. 최근에 미림씨 축하할 소식이 하나 있지 않나요?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을 또 나누고 공유해야 기쁨이 2배잖아요. 한번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끄럽지만 제가 원하던 직무로 지원한 회사에서 합격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멀떨결에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냥 한번 넣어본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딱 되자마자 여기에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 에피에서 막 뭔가 그렇게 늦지 않았으니까 용기 내서 새로운 도전하는 거를 응원한다 했는데 되게 빨리 이루셨는데요? 이거 진짜 약간 비법이라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빨리 제가 원하는 직무로 직장에 들어가게 될 줄 몰랐는데 비법 아닌 비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과정과 실패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던 바를 조금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에피의 주제가 지금 상황에 완전 찰떡일 것 같은데요. 오늘 사이드비의 주제는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정해봤는데 나름 여러 실패를 겪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저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실패가 정말 실패라고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패를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느낌점들이나 얻은 교훈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한 단계 성장을 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성공이나 또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정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 나중 돼서 또 되돌아보니까 뭔가 지금의 제가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준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의 저희를 만들어준 실패썰 그리고 극복썰까지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희수 씨는 어떤 실패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랑 관련된 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최근에 감명 깊게 본 한 분의 브이로그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한 20살 초반 나이에 이제 23, 24 요 정도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전환형 계약직 같은 걸로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의 브이로그였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당연히 전환이 될 줄 알았는데 전환이 안 돼서 해고 통보를 받은 분의 브이로그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환이 될 줄 알고 이제 회사 근처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이제 이사도 오고 근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돼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시면서 정말 죄송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다닌 첫 회사에서 한 10개월 정도? 저는 또 그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생각이 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더 약간 과몰입이 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막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뭔가 내가 회사를 잘못 골랐나? 그리고 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 나부터 이런 정리해고 대상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정말 야근하고 외근 다니면서 진짜 치열하게 일했던 시간들이 너무 다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것에 뭔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쨌든 회사의 경영난 이런 것 때문이긴 했는데 이게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그 원인을 저한테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회초년생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저도 정말 이거 진짜 생전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라는 생각에 너무 막막했는데 주변 친구들도 다 저를 응원해주고 같이 화도 내주고
아니면 이제 밖에 같이 나가서 놀자고 하면서 이제 기분 전환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나간 이제 제 전임 팀장님께서도 여러 조언을 해주시면서 특히 이제 계약서 같은 서류나 법적 검토를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해주셔서 뭔가 그때를 기점으로 약간 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이제 저희가 좀 약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분노를 추진력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약서나 노동법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인사팀을 마주하기 전에 이거는 정당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해고구나라는 법적 확신을 이제 스스로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팀이랑 면담하면서도 제가 증거로 쓰일 만한 거를 이제 다 따고 녹음을 하면서, 그리고 한 달 이제 유예기간 가지는 동안에도 이제 증거들을 다 수집했죠. 그래서 이제 계약 종료가 되자마자 일단 실업급여 무조건 타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 종료가 되면은 뭐 전환이 안 되거나 이제 계약직인데 계약 종료가 됐거나 이러시면은 무조건 실업급여를 타러 가셔야 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고도 동시에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을 위해 법이나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구나를 느꼈던 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노무사 선임이 필수잖아요. 저희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솔직히 사회초년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노무사를 선임하겠어요. 그쵸. 심지어 지금 회사까지 잘린 상황에서. 그런데 일정 월급 이하면 이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국선 노무사 선임이 무료로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회사로의 복직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합의금 받고, 너네 꼴도 보기도 싫으니까 합의금 받고 그냥 그 회사에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부당해고인 점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노무사님께 이제 확인을 받고, 제가 직접 그 회사랑 소통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노무사 선임을 하게 되면 노무사님이 다 알아서 이제 얘기를 해서 저 대신에 합의금도 다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합의금도 받고 아까 신청한 실업급여도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살짝 돈 많은 백수 생활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뭔가 잠깐 이 사이에 제 자신이 엄청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진짜 살면서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또 이때 또 저만 합의금을 받은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해고 당한 이제 팀원들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제가 총대 메고 받아낼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노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제가 대신 상담 받고 여기 그냥 다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 사건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다들 너무 고마워했고, 뭔가 이렇게 같이 좀 힘들었던 일을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이겨냈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되게 자주 만나면서 엄청 가깝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고생했지만 돈도 얻고 사람도 얻었던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굉장히 가볍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이게 뭔가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순서부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감도 사실 잘 없잖아요.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뭐든지 다 공부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나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약간 진짜 억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막 일단은 내가 이걸 지금 얘네한테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랬는지 뭔가 자극이 돼서 되게 그런 거 열심히 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이게 듣는 분들이 자기도 조금 부당하게 해고당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희수 씨처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설렘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법적으로. 이게 당장 그런 일이 없어도 나중에 생각이 나면 나중에라도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와주세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리미의 이제 실패설을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저보다는 약간 살짝 또 라이트한 근데 뭔가 확실히 미림 씨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한 게 많아서 좀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너무 잘 까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기억이 별로 성격이 좋은 건가? 실패의 기억이 별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오늘도 이 스트레스 파는데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 저번에 왔는데 화면이 2주 전에 왔는데 기억이 없어가지고 제일 최근에 겪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이제 실패 아닌 실패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도입부에 취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취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하던 일에서 손을 털고 나왔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전 일을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목표보다는 조금 안 됐다. 그러니까 조금도 아니고 좀 많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라고 할 수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0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 혼자 온라인 사업을 맡아서 했다고 보면 되고 미리미가 다녔던 거기가 이제 오프라인에는 의류 매장이 있는데 온라인 매장은 아예 없어서 이제 온라인 매장을 새롭게 만든 케이스예요. 맞아요. 저는 저 스스로 이거를 오프라인을 온라인화했다. 온라인화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의류업계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코오롱 같은 대기업도 매출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정말 많은 업무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하기 전에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일단 신상을 촬영해야 되고 고정해야 되고 업로드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거의 매주 일어나야 되고 옷도 거의 한 20개? 만 20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심지어 이거를 마케팅을 해야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업무를 하면서 잘 될 때까지 계속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폐기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좀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이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이것저것 일들이 많으니까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중에 재미있는 일은 딱 하나, 이 유튜브 관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취감도 많이 얻어서 저에게 있어서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그냥 저는 목표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좀 뭐 안 해봤던 일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만큼 이제 성취가 안 됐다. 그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나 스스로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나 스스로를 응원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가 거의 2년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거의 만 2년을.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정말 자주 했고. 근데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어서 하자마자 잘 되고 그런 거는 정말 투자를 많이 했을 때나 좀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반년 전쯤에는 이거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작할 때 만약 이게 안 되면 이 많은 일 중에 하나를 내가 잡아서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만둔 덕분에 제가 영상 관련한 업을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의 길이 나한테 좀 맞겠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내가 만약에 5년, 10년 동안 하기 싫은 일을 계속 정말 막 도살장 끌려가듯이 가서 일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4, 50 돼가지고 이 일은 나한테 안 맞아. 그렇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30이 되었어요. 이제 저번 콘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이 돼서라도 찾게 된 게 저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다양한 교훈도 얻고 저의 극복 방식을 말씀드린다면 그냥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 경우에도 그렇고 뭐 알바 면접이랑 예를 들으면 만약에 제가 희수씨 가게에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좌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처음 이런 면접을 봤는데 그러면은 그냥 다른 면접을 보다가 된 곳이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희수씨 가게에 갔으면 내가 지금 하는 경험을 못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정신 승리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가진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좀 그렇게 살아야 제가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한때더라고요. 이게 지나 보니까 맞아. 너무 그 실패라는 그거를 은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20살, 30이면은 그 사이에 다양한 것을 도전하고 실패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힘든 게 한때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실패에 대한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환승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연애에서 그러라는 말은 아니지만, 상처를 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일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환승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이거 그 회사에서 보진 않겠지. 지금 하는 일이 조금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그러니까 그 희망은 놓치지 말고 그냥 뭐 조금이라도 내가 포포를 좀 채워 놓는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조금 써본다던가 해서 미리 좀 다른 거를 준비를 하는 게 멘탈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희수 씨의 썰을 제가 이제 가만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보세요. 그때 권고사직을 했잖아요. 네네. 권고사직을 했다는 의미는 회사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회사에서 있을 바에야 지금 직장이 저는 100배 나은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아요. 지금의 회사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안정성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정말 직장이라는 거 하나만 봤을 때는 정말 가치가 높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회사 칭찬하시는데 대표님이 감사해요. 희수 씨가 얼마나 훌륭한 인재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직장에 맞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정규직에서 떨어진 계약직 친구 막 울었다는 그 친구 저 듣자마자 희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왜냐면 이게 뭐 계약직에서 떨어졌고 하면은 뭐 대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진짜 시스템이 일하는 거고 자본이 일하는 거고 사람이 그거를 조금 도와주는 약간 그 정도의 역량인 거지 지금 들어온 신입 인턴 약간 이런 친구들한테 능력을 기대한다는 말 조금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넥스트 스텝을 잘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언니의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요즘 금턴이라고 인턴을 부르더라고요. 진짜요? 왜 금턴인데? 왜냐면 내가 이 직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기회 자체가 너무 대단한 일이어서 자기소개서에 쓰면은 그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선발이 된대요. 좀 살아있는 자기소개서를 쓸 것 같아요. 너무 막 자소설 이런 거 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 친구는 한 단계도 아니고 거의 한 3-4단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자기가 한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선배들이 했던 일 그냥 자세히 그냥 유심히만 봐도 그 일이 돌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취직이라고 하는 그거를 해본 적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냥 마인드가 그냥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희수 씨처럼 제가 정신승리다, 뭐 자기 합리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더 객관적인 사고회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완전 T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묻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아가는데 딱히 어려움이나 힘든 거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생각. 맞아요. 만약에 진짜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면 이거 오히려 내가 약간 럭키비키의 마인드로 맞네. 이렇게 완전 럭키비키잖아요. 이건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랑 발판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 삼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럭키비키의 마인드. 럭키비키의 마인드를 이제 지니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저희의 실패썰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진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실패를 그냥 무기력하게 넘기지 마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듣고 싶은 주제나 사연 등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도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러면 사이드비 8번째 스토리텔링은 여기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비는 유튜브 채널 사이드비, 팟빵, 스포티파이까지 다양한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각자의 면을 미리 먹지 마. 근데 한다요? 안녕하세요. 각자의 다른 면을 아, 웃었어. 왜 웃어?